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층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동물운동 장애의 감별 및 임상관리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환자의 움직임 이상이 신경학적, 심장, 대사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감별 진단이 임상 성공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동물 운동 장애의 감별 및 임상 관리는 일상 진료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지만 접근 방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감별 진단과 정확한 치료 전략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자주 만나고 있는데 증상 관찰과 보호자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운동장애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물의 운동 장애란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관찰되는 비저발적 움직임의 이상으로 과다 운동과 운동 감소로 분류됩니다. 이들 장애는 근력 저하나 경직과는 별개로 나타나며 파로키즘 형태의 발작성 증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경학적 기전이나 이온 채널 이상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증상 발현 시기, 지속 시간, 유발 요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발작성 운동 장애와 전신 발작을 구분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동영상 기록을 요청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주제의 핵심 임상 포인트는 바로 증상의 패턴 인식입니다. 환자마다 나타나는 움직임의 형태와 지속 시간, 그리고 동반 증상을 통해 감별 진단을 수행하는데 특히 CKCS, SCWT 등 특정 품종에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사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접근법은 체계적인 단계별 접근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 병맥 청취와 증상 평가를 통해 발작 유발 요인과 지속 시간을 면밀히 확인하고, 둘째로 신체 검사와 심전도, 초음파 등의 기초 검사를 진행하여 구조적 이상을 배제합니다. 또 ECG나 홀터 모니터를 통해 간헐적 심장 리듬 이상까지 고려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차이 및 품종 태기적 고려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가 간헐적으로 증상을 보이다 보니 진단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호자의 상세한 설명과 동영상 기록이 큰 도움이 되며 초기 검사 후 증상이 재발할 경우 대안적 접근법으로 장기간 모니터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파로키즘성 운동 장애와 곡소 발작을 구분할 때 환자의 의식 상태, 동반 증상, 그리고 발작 후 회복기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미한 구분이 최종 감별 진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제 진단적 접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적 접근은 체계적인 진단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중요한 병력 요소로는 증상의 유발 요인, 지속 시간, 발생 빈도 등이 포함되며 이후 핵심 신체 검사, 신경학적 검사와 심장 청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초기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혈당, 그리고 기타 주요 수치를 확인한 후 필요시 ECG, 초음파 혹은 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단계별 진단 검사 전략을 수립합니다. 임상에서는 때때로 증상이 유사성으로 인한 진단적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이럴 경우 보호자의 비디오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큰 도움이 되며 우선순위 설정 방법을 통해 검사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단 과정의 임상 핵심 포인트는 증상 패턴의 정확한 식별과 간질, 심장질환, 대사 이상 등 주요 감별 진단 간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의식 상태, 동반 증상, 그리고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적 접근은 체계적인 치료 전략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선 1차 치료 옵션으로 초기 저용량 항경련제나 항불안제 사용이 고려되는데, 예를 들어 레바트라세탐은 20mg/kg을 8시간 간격으로 경구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품종에서는 플로옥세틴과 디아제팜의 조합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약물 선택의 근거와 기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나이, 품종, 증상의 빈도 등을 고려해 수정된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CKCS의 에피손에서는 0.51.0mg/kg의 디아제팜을 경구 투여하고 보호자와의 긴밀한 모니터링으로 치료 효과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통해 체계적인 치료 접근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치료 시 중요한 임상 포인트는 약물 치료뿐 아니라 비약물적 중재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더 테리어에서는 글루텐 민감성 운동 장애의 경우 글루텐 프리 시기가 큰 효과를 보이며 항체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치료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예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모니터링은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발작 빈도, 지속 시간, 심전도 변화 등이 있으며 이를 일주일 단위 또는 상황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후 평가는 환자의 임상 상태 개선과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와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소통 전략 증상 설명, 동영상 기록 요청, 그리고 상세한 진료 후 설명 등을 통해 환자 관리와 보호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로 보호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진단과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증상이 급박하게 나타날 때는 맞춤형 소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례나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사례에서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 필수입니다. 특히 다기간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증상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보호자와의 소통 및 심리적 요소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맞춤형 치료 계획과 논리적인 임상 결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에서는 반복되는 발작 증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물 용량 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증상 관리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신 연구 동향,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와 기능적 영상 진단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진단 및 치료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유머로 분위기를 환기해볼까요? 이런 임상 상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또 있을까요? 저는 한번 진료실에서 환자가 갑자기 댄스 파티를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보호자도 놀라면서 웃었고 그 순간의 동영상 기록 덕분에 나중에 진단 시 큰 도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웃음 속에서도 충분한 임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하하,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보호자께서 영화 촬영 현장 같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임상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이제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최신 연구 동향과 미래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기능적 영상 진단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운동장애의 근본 원인 규명과 맞춤형 치료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 실무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앞으로 새로운 약물 및 비약물 치료법 도입으로 환자 결과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 도입 시 비용 문제와 장비 제약 등 실질적인 고민도 있지만 점진적인 적용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맞춤형 치료,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와 적용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자면 증상 패턴의 정확한 인식, 보호자와의 적극적 소통, 그리고 단계별 진단 및 치료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동물 운동장애 감별 및 임상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풍부한 정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환자의 움직임 이상과 관련된 운동 장애의 정의, 감별 진단, 그리고 치료 접근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증상 패턴 인식, 체계적인 단계별 검진, 그리고 품종 특이적 고려 사항이 포함되며 무엇보다 정확한 병력 청취와 보호자와의 소통이 임상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초기 세심한 증상 평가, 보호자로부터의 동영상 기록 완료,
그리고 맞춤형 치료 접근 방식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진단과 치료 결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수해 내부 병리학 최신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